진행해 주실 거고요. 오늘 특강 내용과 그리고 자료는 회의 종료 후 전체 단체 회장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곤 자문위원님 특강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자문위원님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일곤입니다.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네, 제가 오늘 약간 좀 농담식으로 오늘 한 57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한 87분 돼서 제 목표치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여기 화면 떼놨을 때 여러 대학들 참여하신 분들을 봤는데 눈에 익은 분이 있더라고요. 김인하 회장님 반갑고요. 그리고 최문석 경북대 우리 최문석님, 그리고 전남대 정진님, 그리고 충남대 이재훈님, 몇 분 더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예전에 좀 면식이 있어서 오늘 반가워서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2019년 9월에 전북대에서 조교협의회 총회인가요? 워크숍일 때 제가 한번 교육을 갔었고요. 그때는 뭐 이런 재임용은 아니지만 어떤 조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 한 1년 한 반 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왜 국가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국가교육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핵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교육공무원조교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조그만 주제입니다. 일단 국공립대 국가조교 여러분들은 교육공무원이시죠. 그 교육공무원법 2조를 보면 여러분들은 교육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47조 1항에 보면 교육공무원은 정년 62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7조 2항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고 교육공무원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 47조 1항에 여러분들의 정년은 62세로 보장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43조 그 신분보장을 보면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이 국가조교는 1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 5조 2의 사항 때문이죠. 조교는 1년 단위로 임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자료집은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 이거를 축약한 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보셨다면 좀 참고가 될 텐데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여러분들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교육자료를 보면 불법이다. 그리고 98년 적어도 1998년도 3월 이후에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 될까요? 98년이면? 한 2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은 불법적인 기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능하다면 국가도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했듯이 교육자료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교육공무원 임용령 5조 2의 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년이 보장된 여러분들이 1년마다 계약직같이 재임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대학에서 재임용 연한이나 횟수 제한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한 49개 대학 중에서 한 20개 대학, 한 40% 정도가 재임용 연한이나 횟수 제한을 없애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남대, 강원대 혹은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더라도 같은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어떤 대학에서는 제한이 없고
어떤 대학에서 제한이 있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이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조교 1년 재임용의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5조 2의 사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이 삭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국립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나 직원을 보좌하는 하위직이 아니라 당당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서 평생 직장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마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분들이 2019년도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국가조교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번 재임용 조항 관련해서 삭제를 통해서 이 평생 직장을 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면 저는 이제 조교의 인사 관련 법령 정비하고 조교 인사 관련 인사 규정 모범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국가조교의 인사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그 자료집을 보시면 26조 조교의 임용 1항을 보시면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라고 외에는 조교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알아서 조교와 관련돼서 인사 규정을 만들든지 만들어도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서 알아서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노조는 국가공무원인 국가조교의 인사규정을 법령화해서 교육공무원법에서 여러분들의 인사규정을 어떻게 넣으라고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법령화를 하고 결국에는 모든 대학의 그 인사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교교 임용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는 채용이나 보수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각 대학의 조교 인사 규정을 학칙으로 정한다는 법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강제 조항을 두어서 최소한 여러분의 그 인사 규정이 법령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정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교노조가 조교 인사 규정 모범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각 대학별로 조교 인사 규정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제각각인데 저는 이거를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조교 인사 TF를 구성해서 각 대학의 인사 규정을 취합하고 분석해서 공통안을 뽑아내고 학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인정하되 전국적으로 전국의 국가조교는 인사 규정을 통일하는 모범안을 만들고 그 모범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에 설립이 되면 조교 인사 규정을 전국의 모든 50개, 한 40개 대학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규정도 여러분들이 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조교 정책성 확립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등교육법 15조 사항하고 교육공무원법 26조를 각각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교육자료에도 많이 보셨지만 이 고등교육법 15조 사항이 여러분들의 현재 신분을 아주 좀 힘들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넘기시면 그 15조 사항 왼쪽 표죠. 여기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교육공무원법에 이렇게 여러분들 해놨습니다. 즉 풀어보면 조교는 교육과 연구를 보조한다는 것은 교수를 보조하고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사무직원을 보조한다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즉 조교는 교수와 직원을 보조하는 직원이에요. 세상의 법률에서 어떠한 직종의 사람들을 더군다나 이분들은 교육공무원인데 누구누구를 보조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규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오른쪽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개정안인데 조교는 교원의 지휘를 받아 교육 연구 및 학사 업무를 보조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이해한다라고 개정안을 두고 밑에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구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현재 이 고등교육법의 조교를 규정받는 집단은 세 개입니다. 사립대 조교, 국립대 대학기계조교, 국립대 국가조교, 교육공무원 조교. 이 세 군데인데 최근에 그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교에 대한 획기적인 판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남대하고 서울대 조교들이 벌인 소송에서 핵심은 고등교육법에서 조교란 학업을 병행하면서 교육과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학업을 보조하고 교육과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만이 고등교육법에서 조교다. 즉 조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도
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면, 행정만 한다면 이 사람은 명칭은 조교일지라도 이미 조교가 아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다라고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립대하고 대학회계 직원은 현재 2년 이상 근무를 해버린 사람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황이야. 이 판결 때문에. 뭐냐면 2006년도 그 노무현 정부 때 기간제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즉 기간제로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을 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람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섰는데 만약 2년 이상 사용자가 이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할 거면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이 있어요. 바로 대학의 조교는 수십 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놔서 그동안 사립대랑 일부 대학들이 조교들을 수십 년째 막 그냥 계약직으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세 가지 판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조교들이 근무 연한이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국립대학에서 대학회계 조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근무 연한 제한이나 횟수 제한 때문에 학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말아도 됩니다. 이 판결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판결 때문에 현재 그 고등교육법의 조교는 그 학업을 병행하면서 교수의 연구와 학사를 보조하는 것이 조교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조교는 뽑아서는 안 된다고 이 15조 사항에는 해놓고 사항에 그 적용받는 사람은 사립대학,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대학회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자르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경과조치에다가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계속 간주한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5항 신설조항에 보면 조교 이 사항 때문에 그 사립대하고 국립대 대학회계 조교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국공립대 조교는 붕 뜨잖아요. 그래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사무를 보조한다라고 추가 신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그 재정립하는 그런 그 수정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26조 개정안을 보시면 현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교는 대학에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 2항 신설, 조교는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맡되 구체적인 업무는 각 대학 합칙으로 정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왜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사무 업무만 맡냐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지 혹은 추가할지 수정할지는 여러분들의 결단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항 개정안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제 크게 해야 될 것들은 재임용 철폐, 그리고 인사규정 관련 법령화와 인사규정 전국적인 통일화, 그리고 조교 정체성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15조와 교육공무원법 26조를 개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누가 할 겁니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1년마다 재계약 절차, 재임용 절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공무원인데 왜 그러지?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할 거냐고 이제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표를 보시면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조직입니다. 헌법 31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개섭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 총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누가 됐든 사용자한테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라라고 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우리들의 노동조합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힘으로 위력을 가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단체 행동권을 헌법으로 부여받은 겁니다. 밑에 2항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약간 좀 달라요. 일반 근로자하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개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공무원이 여러분들도 여직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노조법이 여러분들 제외해서.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개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데 단결권과 단체 개섭권은 공무원들이 대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상 단체 행동권은 좀 제약을 갖고 있어요. 노동 이권이 확보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립대 국가조교는 우리 앞에서 박형두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2021년 7월 6일이면 이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은 소수의 몇 명이 정말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소수의 몇 명이 관심과 꾸준한 활동으로 여기 해온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는 오늘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자료집을 보시면 숙제가 좀 있는데요.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조교 관련해서 전국적인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서 먼저 만들어진 전국 국가조교협의회, 전국 조교협의회가 있고요. 우리 김인하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리고 박형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공대 조교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두 개 조직의 차이를 하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법정기구입니다. 즉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서, 국가조교노조는 공무원 헌법 33조에 의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만든 그 법정기구입니다. 반면에 조교협의회는 임의기구인 거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조교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합칙 근거가 있는 대학은 합칙기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권리나 권한이 임의기구나 합칙기구보다 당연히 폭넓고 넓겠죠. 법정기구와 임의기구는 학내 위상에서 특히 사회적인 위상 차이가 큰 겁니다. 조교노조가 합법화돼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이를테면 대학평의원의 조교대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만약에 과반수 이상, 조교들이 과반수 이상 갖고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학내에서 위상도 상당히 크고요. 사회적 위상이 더 큰데 조교노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대학 밖, 국회와 전체 국립대, 그리고 대정부 상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립대 구성원 중 가장 열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교들인데 밖에서 볼 때 권한은 번듯해요. 교육공무원이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되게 그 열악한 노동 조건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교육부든 뭐든 떳떳하게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교섭부는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그 교원들도, 대학 교수들도 올해 2월인가 3월부터 이제 법 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거든요. 2월인가 3월. 근데 불과 4월, 5월, 6월달 3개월 만에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 지원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육부에서 한 6명 정도, 한 7명 정도 되는 규모로 그러니까 이름은 교원지원팀, 거기에 교원노조 교섭과정, 정책협의회 같은 걸 담당하라고 교원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걸 교수만 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합법적인 노동조가 되면 그 교원지원팀을 확대해서 고등교육 전체 노동조합 지원팀이든 뭐든 하여간 명칭은 어떨지 몰라도 정책협의를 요구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이러이러한 고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교인사 모범 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해 좀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목표는 교육공무원 조교 50% 이상이 가입한 강력한 조교노동조합을 만들자. 이게 바로 제가 2021년도 한 6개월 남은 올해 첫 번째 목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교육공무원이 우리나라 한 3,000명 약간 좀 적게 있는데 50% 이상, 최소한 1,500명 이상을 가입해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가입해야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강력한 조교노조는 한 7월부터 9월 정도 사이에 각 대학에, 지금 국공립대 조교노동조합은 7월 6일 날 설신고를 내서 설신고를 받는 건데 각 대학에도 하부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부터 9월 두 달에서 7, 8, 9 초 2달 반 사이에 각 대학의 전국 국공립대 조교노동조합 무슨 지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교통대는 교통대 지회, 강원대는 강원대 지회, 경북대는 경북대 지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는 다른 조교분들은 더 그럴 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교 가입원서만 내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2달 반 동안 각 대학별로 조교협의회든 혹은 조교 전체 모임이든 열어서 노동조합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명회를 개최해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하고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2019년에 조교분들 아마 어떤 TF가 돼서 한 1000명 가까이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전국 국공립대 조교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가입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88.4%가 여러분들이 가입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설문조사에 응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2019년 9월에 만들어져가지고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입이 저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법내 노조가 아니라서 불법 노조기 때문에 뭐 어떤 탄압받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현장을 돌면서 이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반드시 모든 대학들이 개최해서 조교노조 경과보고도 좀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조교노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교노조로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 외부 강사를 좀 불러서, 뭐 저든 누구든 불러서 해서 한 2달 반이면 시간이 짧지만 그게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한 59개, 49개 대학을 돌면은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인하 회장님 계시지만 조교협의회하고 조교노조가 역할 분담하고 협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협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좀 협력해서 그 조교노조가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조교들이 고용 안정이 제대로 되고 당당한 대학의 주체로 쓸 때까지 좀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또 이런 강력한 노동조합, 강력한 조교노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조교 재임용 제도 2021년 12월까지 폐지하자. 이게 제가 제안하는 2021년도 목표 두 번째입니다.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 올해 이제 해마다 9월부터 정기 국정감사가 들어가요. 국회에서 국가의 오랫동안 했던 행정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것이 국정감사인데, 대충 국정감사 일정을 보시면 9월 말 추석 이후부터 20일에서 한 3주에서 4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2022년 예산안 심사하고, 예산안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안 관련 법안이 변경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올해 12월 9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12월 9일 이후 내년 1월까지 임시회에서, 국정감사 나머지 기관에서 각종 일반 법안을 처리를 해요. 요때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임용령, 재임용 제도를 저희는 철폐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9월 국정감사 기간 조교 재임용 철폐를 위한 실천이라고 제가 했는데, 일단은 9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각 대학의 현수막을 달다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 동시에 49개 대학에. 그래서 뭐 재임용 제도는 불법이다 등등, 뭐 재임용 제도 철폐하라 그런 걸 하자는 거고, 현수막은 여러분이 달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업체 시키면 업체가 달아주니까 이건 부담이 없을 거고, 리본은 여러분들이 직접 달아야 되겠죠. 리본에다가 재임용 제도 철폐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다 달자는 겁니다. 동시 행동. 그리고 9월 초에 국정감사가 추석 이후라고 했잖아요. 추석 전까지 한 2주 동안 9월 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육이 한두 명을 선정해서 재임용 제도가 왜 불법인지 설명을 하고, 이번 국정감사 때 교육부에 이거 폐지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5조 2항 사항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감사가 벌어지면 주로 거점 대학을 국정감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4개 대학씩 이틀 또는 3일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 기간에 한 피켓 하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가 10시에 하니까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그분들이 쭉 들어가거든요. 국정감사장 앞에서 여러분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들어가는 그 교육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왜 재임용 철폐를 요청하는지, 이게 현재 불법인지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집행부들한테 그거를 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서 12월 초 예산안 심사하는 기간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장관이 나올지 차관이 나올지 혹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부한테 이 제도가 왜 불법인지, 그 불법에 대한 사유는 제가 교육자료집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이 국가법령 자료집을 보고서 근거에 따라서 만든 건데, 그 내용에 따라 교육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9일 이후에 일반 법안 심사하는 국회 기간에 교육공무원 임용종 5조 2의 사항을 폐지하자는 이런 간단한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동조합을 여러분들의 이제 고용 문제, 인사 문제,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1,500명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실천 사업을 누가 할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 나서야 될 거잖아요. 재임용 문제, 조교 인사 규정 문제, 모금만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는 법정 기구인 노동조합이 당연히 해야 된다. 유리하기도 하고. 주변에 조교노동조합 여러분들 집행부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조교노동조합이 2019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박형도 위원장이 그 이다정 사무국장이 혹은 뭐 부위원장들이 학교에서 탄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마 없을 겁니다. 국립대에서 국립대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대학회계직노조 수많은 노조들이 있는데 역대적으로 국립대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한 예는 없어요. 국립대는 뭐냐면 사립대하고 달리 사용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총장은 4년 동안 임시로 대학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문제가 없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신 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건 있지만 법이 하라고 하면 그건 해줘요. 이제 7월 6일자로 교육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 뭐 집행부든 조합원이 누구든 탄압은 하지 않을 거로 굳게 믿고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노동은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니까 50% 이상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교수와 직원을 보조하는 조교가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조교.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별로 현재 그 국가조교로서의 자부심을 못 느껴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임용제도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가조교들이 국립대에서 정말 교육공무원으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교. 그 대학의 당당한 주체, 교수와 직원의 하위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대학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내년을 막기 위한 그런 투쟁의 시간이 바로 올해 하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집행부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그 교육자료집 요거를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뿌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집행부 정도만 뿌려졌는데 이거를 모든 대학의 모든 뭐 조교 노조가 됐든 조교 협의가 됐든 모든 사람이 뿌려가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십시오.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교육자료집 파일이든 뭐든 전국의 3,000명 조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노조를 하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노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대. 이런 것들을 노조의 그런 조직력으로 돌파해 보자라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노조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말했듯이 저희가 내려가서 순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조교노조 집행부랑 또 외부 강사가 가서 노동조합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고 강력한 노조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면 이 교육자료집 3장인가에 있어요. 노조 지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회의록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 순서대로 지회를 창립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초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0명 이상 모이는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조교노조 조합 협의, 그 조교 개인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 리본 달기. 현수막은 누가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9월 때 국정감사 시작되면 조교 재임용제도 불법이다. 즉각 철폐라 등 그러한 리본 달기 하나만 전 조교들이 실천하는 그런 것만 추가해주면 저는 좀 올해 그 두 가지 목표 1,500명 이상이 가입하는 강력한 조교노조 건설. 두 번째, 올해 12월 말까지 재임용제 근간인 교육공무원 임용령 5조 2의 사항을 폐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국가조교로서 그리고 국공립대 대학 구성원으로서 거듭나시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후에 원래 오늘 할 얘기가 한 대학에 가는 한 1시간 반짜리 얘기거든요. 이거를 좀 축소해서 좀 엑기스만 뽑아 얘기했는데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부족한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